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박태욱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 교수님. 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라고 대집하면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파행을 했는데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국구인 날 기념식 네. 때 이제 모든 3당 원내대표 또 의장단이 조율을 하니까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아까 보도를 보니까 기존에 하던 이야기 자기 주장만 주장하다가 전혀 타협점이 네. 없습니다. 단지 하나 새로운 사실은 정세균 의장께서 원래는 3일날 출국해서 미타 예. 미타 말이죠. 국회의장단 회의를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자신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 단식 6일째로 거의 이제 내가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돼가지고 네. 탈진 상태고 점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누가 지금 우리가 이걸 잘한다고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상처투성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치유해야 될 정치권에서 말이죠. 의사들이 태워바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상사태다. 여기에다가 지금 심란하잖아요. 얼마 전에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이 우리나라 사이버 사령부 테러했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국회는 지금 반기하고 토론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 좀 이번 주말 늦어도 월요일 전까지 타결돼야지 국회도 정상화되는데 네. 답답합니다. 글쎄 지금 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는 저희 언론도 전망이 3일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출국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오늘 내일 모레가 분수례다 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출국을 안 할 수도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또 장기화를 예고하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기가 그러니까 출국 때문에 예. 양보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원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거 풀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당 지도부 대표. 그룹에서 예. 당 대표급에서 결단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려서 당 내에서 그걸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누가 양보하는 데가 있어야 되지. 예. 이건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런 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국회의장입니다. 네. 저는 정세균 의장이 이분이 해임안 결의와 관련해서 꼭 왜 맨입으로 되느냐 하는 발언 아니십니까? 네.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꼭 정세균 의장이 편을 들었다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의장 되자마자 1년의 회의가 말하자면 좀 중립적이지 못했던 인상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정세균 의장한테 어쩐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사 본인에게 책임이 있든 없든 국회가 이렇게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국회의장은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세균 의장이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하고 등등 해서 좀 화가 날 만한 이유들은 있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결단을 내려서 좀 사과할 거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그리고 이걸 수습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회 어른으로서 정세균 의장이 풀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문과 맥이 닿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네, 제가 그 말은 듣지는 못했지만 듣고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오히려 정세균 의장이 풀어야 된다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입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고 입법부의 대통령 아닙니까? 의전서열 네. 2인자고 그리고 이제 이 사태가 만들어질 때 보면은 아시다시피 야권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더군다나 그따위 세월호 특조위 문제라든지 어버이연합 이 문제 가지고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이제 김재수 장관 해임안으로 간 건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과거의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약간을 훼손시킨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미를 준 거죠. 처음에 원인 제공을 한 국회의장이 어른으로서 일단은 푸는 것이 맞다. 저도 우리 대표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고요. 물론 논리적으로야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끝까지 해봐라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정치는 법 위에 있는 그야말로 정치행위라는 거는 타협하고 상생하고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것이 정치인데 그거를 국회의장이 포기한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한테 왜 그 비싼 세금을 주면서 이렇게 정치를 잘하라고 주문해야 됩니까? 물론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도
지금 뭐 단식을 하면서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이정현 대표도 출구 전략을 찾으면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정세균 의장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말해 지저분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 않잖아요. 빨리 어른다운 모습으로 털고 나가는 것이 지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뭐 지적하신 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자면 지금 두 분 다 공이 국회의장의 중립성, 정치 중립성을 조금 정세균 의장이 훼손한 거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의 무소속인 것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해석하게 예.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좀 네. 그 개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나요, 그 자기 국회의장이 정치인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요, 그거는 철저하게 중립이라 해야 되죠. 그거는 설사 당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네. 사회 보는 사람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무슨 발언을 하든지 그는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어쩐지 정세균 의장이 또 자기로부터 뭐 옳든 그러든 자기로부터 비롯된 문제고 또 안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고 해서 이거를 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어른으로서 풀어야 된다. 어른으로서 가야 예. 그다음에 그러나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바가요, 옳은 거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정세균 의장이 얼마든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요, 이정현 대표 뭐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가 사퇴 요구한다고 해서 사퇴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또 이거 하면서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의회 민주주의 또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장이 잘못하면은 농성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또 의회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지금 갑자기 그것도 당하고도 언론하지 아니하고 단식을 저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또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제가 아까 정세균 의장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누리당도 여당으로서요, 이걸 원만하게 수습할 책임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 두 분 다 뭐 공이 지금 계속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입법부 수장으로서 먼저 한번 물꼬를 터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의장 측에서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을 겨냥한 형사고발 같은 거 그런 걸 먼저 물러서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형사고발을 왜 했어요? 김재수 장관 해임안이 무리하게 통과되다 보니까 차수 변경 과정에서 관례를 어긋나는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거기서 정세균 의장이 빌미를 준 거 아니겠어요? 원인 제공자가 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거 국민들이 지탄이 쏟아지니까 국정감사를 하면서 가자는 투트랙 지금 솔루션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정현 당대표는 투쟁할지라도 그리고 계속 정세균 방지법을 만드는 국회 일정을 소화할지라도 국정감사를 하자는 지금 해법이 비박 중심으로 나오겠죠. 이런 분위기를 정세균 의장이 활용을 안 하면은 그야말로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켜가지고 이런 어려운 정치권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도 답답하게 할 겁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이제 이 정치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막힌 것을 뚫는 그런 역할을 의장께서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내 3당 국민의당이 아니라 의장이 직접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새누리당 기류가 조금 한 발 물러선 겁니까? 사퇴해서 사과로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아주 사퇴 요구가 아니고 예. 사과하고 예. 그리고 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할 것을 하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달라. 입법 예. 조치 가입. 이런 거예요. 굉장히 사퇴에서부터 사과로 넘어간 거죠. 이래 되면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새누리당 안에서 대표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이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정현 대표가 당 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계속 고집하면 안 되고, 그리고요,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의장 사퇴하러 간다고 사퇴하면 그거는 진짜 그거야말로 헌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단식을 할 때는요, 본래 이 깐디 마하트마 간디. 단식이 예. 아주 원조라 해도 과언이 예. 아닌데 현실적으로 타당 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단식해야 된다는 게 제 1조입니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타당성이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삼선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당에서 위상 확보가 잘 안 되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정치적인 위상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기회가 왔다. 이 기회에 내가 한번 역할을 해가지고 나의 정치적인 몸집을 좀 키우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본인을 향해서 좀
야권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좀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정현 대표도 그 단식 시작할 때 설마 국회의장이 사퇴하겠다는 그걸 정말 믿고 했을까? 저는 그거는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고 아무튼 이제 타협점이 지금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길게 가면 안 되고 오늘 내일 적어도 월요일 날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정세균 의장님도 이거 계속 버티면서 계속 본인의 이미지만 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정치라는 것이 이거저거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미지 정세균 의장만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이런 걸 빨리 털어야 됩니다. 이러면 정치가 정말 진흙탕 싸움으로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거죠. 제가요. 네. 저는 사실 뭐 이정현 대표 잘 모르지만 그 신문에 쭉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 당 저기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당직자요? 예. 당직자로 들어가가지고 대표까지 되고 또 그 호남에서 또 국회의원도 되고 뭐 등등 굉장히 하여튼 이 우리 정치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저는 이분의 이 단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는데 역시 감이 아니다. 대표 감이 아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요, 새누리당에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김재수 해임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드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보이고 또 하나는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국감 안 하는 데 대해서요, 이거 아니라도 국감 안 할 명분 찾고 싶은 터에 저는 그래서 이 국감도 안 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하자면 의심과 비난을 듣지 않으려 그러면 새누리당이 빨리 정상화하는 데 나서야 됩니다. 뭐 두 분 다 이제 이 단식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은 정의장이나 새누리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좀 뭐 이 상황에서 그걸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손익 계산하면 좀 어떨까요? 저는 둘 다 윈윈 게임이 아니고 루스 예. 게임 둘 다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권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수권 정당이라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날카롭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인다운 큰 모습을 한 그런 정치인이 있느냐? 이걸 보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다운 큰 정치인이 있어야지 이 나라의 위기를 돌파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럽고요. 지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일부 비박계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으로 소위 말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예. 바람직한 흐름이 있을 때 빨리 이걸 살려가지고 출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의장께서 마련해 주면은 좋다 이겁니다. 물론 국민의당에서 뭐 38석까지는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소수당은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의장이 나서면은 잘 풀리리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시 말씀. 제가 그래서 한 말씀 보태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언론에서 말을 하니까 뭐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누가 정상화해야 된다, 나서야 된다 뭐 이러지만은 실제로는요 엄격하게 따지면요 정상화되든 안 되든요 한국 정치가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별 기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상화되면 아주 뭐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0대 국회가 되면 그 19대 국회 하도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즉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가지고 20대 국회가 되면 뭐 협치라니 뭐니 하나 그런데요 한다 그랬는데 협치 시작도 안 해보고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이런 이 한국의 이 정당 이 정치인들 가지고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특히 아까 우리 박 교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습니다. 해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뭐 정상화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세력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회가 말씀하시죠. 예, 아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두 분 다 이제 여야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비판을 해주고 계신데 조금 더 시야를 조금 좁혀서 이 만약에 이번 주말 고비에 해결이 되면 뭐 좋을 텐데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이제 오히려 좀 방정식이 복잡한 쪽이 새누리당 같아요. 다음 주에 비박계 의원들은 국감에 복귀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강성 친박계하고 비박계하고 예. 또 지금 내부 갈등 양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실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걸 알고 원내대표 회담을 어제 제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무산되고요. 예. 지금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이라도 또 모여가지고 의총을 하면서 밤을 새더라도 다시 한번
좀 토론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새누리당이 이정현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 이정현 원내대표가 혹시 잘못되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이건 정치가 뭐 3류가 아니고 4류 5류 정치로 타락하면서 네. 집권당의 망신을 구길 수가 있어요. 집권당도 집권당의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구 전략을 좀 명분을 찾는 방향으로 좀 토론을 하고 오늘이라도 정세균 의장을 공관 앞에 가서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젠틀한 방법으로 물밑으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접촉이 안 되면 제3자를 통해 가지고 다리도 놓고 있고 네. 우리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조금 화제를 좀 돌려서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계속 일주일 내내 지금 이 국회 파행 사태에 관련 얘기하는데도 지금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대권 주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급 인사들의 뭐 역할도 있겠지만 대권 주자들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대권 주자들도 이런 때 예. 꼭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은 현재의 대표보다도 네. 당내에서는 급수가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무슨 공개적으로 발언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원만한 방안을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하고요. 가만히 보면 자기 개인적인 무슨 지금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다음에 자기 대통령 꽝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선 주자들이 참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언론에서 칭할 정도 되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전국이 묶였을 때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내공이 있을 때 대통령 후보지 지금 언론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자질이 있는데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그분들을 대통령 후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를. 그리고 우리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구한말에 개화파 세국파 싸우다가 일제한테 점령당하고 왜 그랬어요? 그 당시 지도층이 무능하고 당파 싸움하다 망한 거 아니겠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사드 문제 어떡하고 북한 핵 문제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 해법을 안 내고 어디 가서 학수하고 말이죠. 민생 하면서 일자리 만드는 법원 통과 안 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대표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히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원내에 있는 대권 주자들, 현재 20대 국회에 있는 대권 주자들은 조금 거기에 역할론이 있을 수 있지만 원외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나 뭐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그 배지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안에서 좀 한 발 그건 전혀. 떨어져서. 박원순 씨는 서울시장이니까 여기 관여할 일이 없어야 되고요.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문재인 씨 같은 분은요. 그 원외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예. 이미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이고 또 지지율도 가장 높고 또 가능성도 높고 저는 대선 주자들이 이런 때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보다 더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이번 이번 국회 파행 관련해서 이제 대권 주자들 역할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두 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아까 여야 지도부들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주목할 부분이 어저께죠. 금요일에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이정현 대표를 만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좀 단식을 그만해달라라는 어떤 부탁, 당부, 주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걱정이 안 되겠어요. 이거 이러다 그렇죠. 정말 예. 이거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이쪽이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그 뜻을 전하고 좀 합리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예. 하고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 양반도 면이 상하는 거예요. 예. 정세균 대표가 바로 그 철구적을 주라는 겁니다. 안 주고 있잖아요 어제. 저는 그 정도 되면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좀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 전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조금은 좀 뭐가 좀 터질 줄 알았는데 또 평행선을 달리고 나 뭐 저 5개국 국회의장 회의 안 가더라도 좋다 이렇게 되면서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지금 이걸 지켜보면서 뭐 물론 뭐 오늘 밤이라도 국회의장 부르고 뭐 원내 대표를 불러 청와대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전에 김재원 정무수석이 뭐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아까 우리 정세균 의장으로부터 네. 발단이 거기서부터 예. 됐다 그랬지만 좀 더 따지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수용 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입법부, 행정부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런 때 정말 방금 우리 박 교수 말씀대로 정말 저 여야 대표들 청와대에 와서 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합시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도 저 얼핏 생각하면 아까 그 모습이 나쁜 즉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이라는 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무수석 비서관을 보내서 뭐 이래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차원에 이것만 보면 뭐 자기 가까운 사람 말이지 단식하니까 그 뭐 좀 위로하러 갔다 이 정도밖에 비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치가지고는 이것도 또 하나 편가르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전체를 상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새누리당하고 정세균 의장의 어떤 대립구도로 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한 발 빠져 있다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정세균 의장을 좀 엄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런 행보를 보면은 뭐 좀 적극적으로 뭘 타개하려는 예.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박지원 우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속된 이야기로 씨도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 원내 3당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그런 합니다. 상황인데 사실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정도 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일당 아닙니까? 일당이고 그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뭐 그전 별로 한 발 비켜 있었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예. 어쨌든 지금 보면 조금 비켜 있는 모양새가 돼 있으니까 완전히 제3자가 좀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우상호 대표가 원내 제1당의 대표고 적극적으로 나서 그냥 정세균 의장한테도 요구할 거 하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새누리당도 양보할 거 양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저기 원내 제1당은 현재는 새누리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이라서 이제 새누리당이 오히려 소수당으로 비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제1야당이라는 표현을 예,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단 국감이 반쪽으로 간다면 계속 야당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국 상황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국정감사에 다룰 현안들이 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배치 문제, 사이버 사령부 예. 해킹 문제, 또 민생 법안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야당도 뭐 국민의당도 일부 참여하는 반쪽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지금 점검하고 막대한 예산에 쓰이는 과거의 그런 행정부의 기능을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그걸 해법을 좀 모색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국가면 안 되고요. 정말로 좀 오늘이라도 만나서 풀어서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서 그나마 좀 제한적인 기능입니다만 그 기능이라도 해줘야지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정치 기능을 보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고 꼬이면은 도대체 뭐 우리 그 막대한 우리 1년에 그 세금이 어디다 쓰이고 앞으로 어떻게 쓰는 이런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정말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그리고 박태욱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